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을 앞두고 검찰 압박에 긴장감이 호조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박 의원님. 네. 수 장관이 오늘 검사 지휘권 수용하라 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 전망은 수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의 그 검찰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지위를 100%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중간 단계 늘 얘기 나오던 중간 단계 수용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지금 뭐 검사장 회의에서 나왔다는 의견이 전문 수사 자문단의 경우에는 중단을 하되 예. 검찰총장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멈추라고 하는 부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예. 그 정도 톤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문 수사 자문단 중단은 수용할 것이고 아까 말씀이요. 그다음에 총장 지휘 배제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어차피 뭐 이거는 제 예측이고요. 예. 근데 아마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사 지휘권 발동을 놓고 반대쪽에서는 네. 그게 적절한가 과연 뭐 이런 비판하는 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자입니다.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 사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이제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거고 검사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지휘권을 발동할 때마다 뭐 총장 보고 물러나라는 거 아니냐, 뭐 또는 이런 걸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사무를 최고 감독자로서 감독한다는 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좀 가지기보다는 이 사안이 왜 촉발됐는지 뭐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촉발된 거라고 결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그 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참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우선은 이 사건, 그러니까 검언 유착 사건이 생겼을 때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감찰이 개시되려고 하는 것을 조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배당을 했다가 또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인권 감독관실로 내렸다가 결국은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가 개시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본인이 직접 지휘하기가 부적절하니까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해라라고 하고 자기는 빠지겠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다가도 갑자기 이 부장회의의 절차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하고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측근 비호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사실은 이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유일하게 떠오르는 것은 이게 혹시 측근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검찰의 어떤 폐해다라고 지적되었던 제19 감사기가 발동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총장 나가는 소리 아니냐? 괜히 불편하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검찰 사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 바로 총장 사퇴론과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이 검언 유착 사건이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진정 사건의 처리 과정이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의원님 그렇다면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왜 그런 어떤 고위직 검사장들은 총장 편을 드나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등장을 해서 인사를 하긴 했지만 주요 검사장들은 대부분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의사대로 임명이 된 검사장들이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인적인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검사들 또 특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예전부터 어떤 외부의 어떤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생각대로 모든 일을 좀 처리하는 걸 원하는 그런 것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제대로 지금까지 통제 받아본 경험도 없고요. 또 그런 어떤 그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분명히 윤 총장의 어떤 지휘 행태는 정상 궤도를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퇴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뭐 사퇴나 이런 부분은 뭐 저희 당의 예. 어떤 권한도 아니고요. 예. 그것은 이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휘에 대한 대검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예. 그 입장을 지금 내지 않은 상태에서 뭐 검사장 회의라든지 또 예. 원로들에게 의견을 든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끄니까 예. 오늘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예. 그리고 지휘에 따라라라고 오늘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럼 절반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상이시지만 예. 절반을 수용할 경우 이건 수용한 겁니까? 저항한 겁니까? 그 아니죠. 해석이. 예. 아니죠. 그러니까 뭐 많은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검찰총장이 예.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검사의 이의제기권, 예. 그걸 검찰청법 말씀하시죠. 7조에 예.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검찰총장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 하지만 검찰청법 7조에 이의제기권이 들어간 연역만 보더라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예. 원래 검찰청법 7조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표제를 바꾸면서 추가해서 들어간 것이 바로 이의제기권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항에 이의제기권이 들어간 것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그 기존의 내부 관계를 바꾸면서 들어간 예. 겁니다. 따라서 이 검찰과 법무부라는 이 외적 관계에서 작용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의제기권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전제로 저렇게 뭐 일부는 수용하고 예. 일부는 이의제기한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박 의원님 해석하시기에는 일부만 수용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저항이고요. 만약 일부만 수용한다면 저항할 경우에는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총장은 해야 됩니까? 그 어떤 명시적인 거부인데 만약 그 박 의원님 해석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에서 예. 뭐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말씀드릴 권한이라든지 예.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떤 지위라는 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적인 것들은 상정해 볼 수 있겠죠. 징계라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근데 그것은 거예요?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이라거나 예. 제 아, 입장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들은 주로 뭐 징계나 예.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앞으로 뭐 수수는 뭐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만약 저항할 경우 법에는 예.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예. 그럼 다음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수처요. 예. 비판하는 쪽에선 그 옥상호가 아니냐. 그게 가장 큰 비판입니다. 그 왜 위에다 또 위에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하려 그러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수처는 뭐 검찰 위에 있는 기구라기보다는요. 검찰 옆에서 검찰을 견제하는 예. 견제 기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평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 기소 검찰은 분리하라 그래 놓고 왜 이쪽에는 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부리려 그러냐. 이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예. 검찰 내부에서도 좀 분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뭐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예. 또 여러 학자들도 얘기하고 또 제 생각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수처를 만들면서 수사권이 있는 파트와 수사권이 없는 파트가 아예 좀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판사나 검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수사할 경우에는 기소가 있고 기소권이 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일단 분리가 1차적으로 돼 있고요. 그나마 기소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부와 수사부를 좀 분리하는 거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 그거는 이제 공수처 내부에서 예.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할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법을 만들면서 그런 방향도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공수처가 굉장히 독립성이 강조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좀 공수처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남겨놓은 그건 이야기입니다. 여지가 있군요. 그러니까 예. 규칙을 통해서.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대통령 주변을 어떻게 수사하느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도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수처장의 경우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7명의 위원 중에 또 2명이 야당 추천 몫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을 보시면요.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후보라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후보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가 되고 예. 그 다음에 공수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람을 그건 아니란 고른다라는 것은 말씀이죠.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존재하는 법 중에 상설특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이 상설특검법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이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하고 동일합니다. 예.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설특검법의 후보추천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야당이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네.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심지어 더 나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에는 야당에게 비토권까지 줬습니다. 예. 예. 그럼 훨씬 더 중립적이고 예. 독립적인 것이 되겠죠. 상설특검법의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심지어는 같이 참여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보다 훨씬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이 공수처장의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냐 이거죠. 예. 그럼 하나 더 여쭤. 야당이 그래서요. 지금 네. 법을 이용해서 2명 추천 안 해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사실 이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예. 않는다. 예. 또는 2명을 추천했는데 그 2명이 끊임없이 비토를 한다. 예.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겠죠.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시간이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예.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현행 법을 이거는 다른 정치적인 쟁점하고 다릅니다. 예. 다른 정치적인 쟁점이야 여러 가지 뭐 논의가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것에 그렇죠. 관련된 예. 논쟁입니다. 예. 그래서 야당에게 이건 이미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자는 것이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국회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의무 아니겠느냐라는 예. 측면으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의무란 그쪽에서도 존재하지만요. 예.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우린 법대로 끝까지 버틸래. 예? 그럼 당신들이 법 지키자 그러면서 법 바꿀래? 뭐 이런 논리를 피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이라든지 논의를 좀 해보고 나서 예. 판단을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공수처장 후보 중에는 거론되는 분들이 좀 있나요?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가요, 박 의원님?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계는요, 예. 공수처장 후보가 아니라 예.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꾸리는 단계입니다. 예, 예. 아직 거기까지 나갈 단계가 전혀 아니란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게 먼저 꾸려진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 위원들이 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놓고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공수처장 후보로 누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예.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 하나 더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공수처 뭐 이미 만들어졌지만 야당에서는 아직도 그 검찰 힘 빼면 되지 왜 자꾸 공수처를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아니야? 뭐 이 질문입니다. 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가 처장이 되는 예. 기구고요. 역할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플러스 검찰을 견제하는 예. 것일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검찰 힘을 빼면 되지 않느냐라는 예. 말로 공수처는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지만 현행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도 검찰이 이제 충분히 힘이 완전히 다 빠졌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여전히 이제 직접 수사 범위나 이런 것을 예.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고요. 예. 향후에 몇 년 정도 더 지나서 차분하게 좀 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도기적 의미에서도 공수처는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 과도기적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군요, 공수처가. 뭐 어떤 기구가 예.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뭐 100년, 200년 가야 예. 된다는 건 아니겠죠. 예, 예.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시간은 다 됐는데요, 박 의원님. 개인이 낸 법안 말씀을 좀 여쭤봐요. 네. 요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전세 무제한 계약 연장가는? 월세. 예, 월세. 예.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제가 낸 법안은 예. 그 소위 이제 말하는 무기한 연장법은 아니고요. 예.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대 그 청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예.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했을 때 무조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예. 임대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의 균형을 조금 맞추려고 노력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보다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은 하나만 아예 얘기해-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일 수는 있는데 이미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그 터무니없는 법이다라고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법례라든지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여러 가지로 보장돼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비춰봤을 때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